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3월 20일은 춘분이었는데요. 춘분은 24절기 중에 하나로 태양의 환경, 즉 춘분점에서 황도면을 따라 동쪽으로 측정한 좌표값이 0도가 되는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춘분은 추분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인데요. 그래서 춘분을 기점으로 하루 중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진다고 합니다.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 윤년인 해는 3월 20일인데요. 올해는 윤년이라서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대체로 춘분 이후부터를 봄으로 보는데 기독교에서 춘분은 부활절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역법상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4절기 중에 춘분과 추분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란에서는 춘분이 노루즈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노루즈가 이란 및 서아시아 북부와 투르키스탄 일대의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음악은 애니메이션 OST 곡으로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곡으로 2004년 투니버스를 통해 방영된 애니메이션 달빛 천사의 삽입곡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이용신의 New Future.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한 크라네오스 작가님의 사소한 불행에 인생을 내어주지 마라입니다. 작가님은 독일 출생으로 철학을 읽고 쓰시는 분인데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아 오랫동안 필명으로 글을 써왔지만 철학에 대한 애정과 취향을 숨길 수 없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비록 나중에 잘못되었음을 깨달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라는 영국 작가 도리스 레싱의 말을 작가님은 인생의 신조로 삼고 있으시다는데요. 수많은 철학의 조류 중에서 스토아 철학이 인생에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처방임을 알고 난 뒤 1년 동안 매주 하나씩 삶의 다짐을 이끌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스토아 철학 및 그와 관련된 우화, 아포리즘을 정리하셨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이라고 합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스토아 철학 수업이라는 소제목으로 스토아 철학에 대한 소개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스토아주의 및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 전해진 매우 영향력 있는 철학 사상 중 하나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00년 전 그리스 사상가 키티온의 제논에 의해 창시되었다고 합니다. 제논과 그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칠 장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어로 스토아 포이킬레라 불리는 채색된 주랑, 기둥이 늘어선 복도에 모였고 여기서 회합한 철학자들을 가리켜 스토아 학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흔히 스토아 학파라 하면 금욕주의를 행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스토아 학파에서는 카테콘 이론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비롯해 욕망을 자제할 의무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토아주의에서 내건 최고의 이상은 아파테이아, 즉 초연함인데요. 어떠한 정념이나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초연함은 변화무쌍한 운명 앞에서 각 개인이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만사를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고통과 쾌감에 대해 똑같이 무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결국 인간과 우주 간에 고차원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하는 지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스토아 철학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작가님은 52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삶과 일에 스토아 철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삶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목표와 행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기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주변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책에서는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철학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과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의 규칙을 다시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파테이아, 정념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파테이아는 두려움, 노여움, 슬픔 등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념과 충동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타락시아, 평정심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언제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연습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라트키아, 소비 사회와 거기서 제공되는 온갖 상품, 그리고 타인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족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요. 사물과 사람에 종속되지 말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따라서 산다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판단력, 노력, 욕망, 거부 등은 우리 권한 안에 있지만 육신, 재산,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향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스토아 철학이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오류는 당신의 영향력 밖에 있는 일을 통제하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끊임없는 헛된 시도, 이로 인해 당신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완벽한 통제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은 이미 통제 밖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을 10가지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물이 곧 길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써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한 번의 성공이나 실패로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다.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계획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 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항상 기대치를 낮추어라. 항상 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라. 감사하는 법을 훈련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1년에 매주 한 편씩 읽을 수 있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이야기를 소개할 수 없어서 월별로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골라서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월, 수빈사서님이 짝수월을 맡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월에 주어진 이야기 중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고르자면 저는 1월 마지막 주 이야기인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뿌리다입니다. 지혜는 바깥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생기는데 모자이크처럼 펼쳐진 무수한 정보에서 알매에 이르기 위해 그 정보를 적절히 분별하여 내 삶에 맞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정리정돈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지혜가 스토아 철학이 네 가지 핵심 덕목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지혜가 앞선 덕목들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절제, 정의는 우리를 깨달음과 지혜로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월에 주어진 이야기 중 1주차에 해당하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농부가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마침 자주 다퉜던 이웃집 농부의 아들이 생각났고 그 집 아들이 도끼를 훔쳤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몰래 감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행동거지에서 나무를 쓰러뜨리는 도끼가 떠올라서 자신의 의심이 옳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하고 나니 이웃집 아들의 그 어떤 행동도 도끼를 떠오르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나를 속이는 존재,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의 에고, 나라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에고는 자기와 다른 것을 모두 배제하거나 자신의 틀에 들어맞는 것만 허용하는데요. 우리가 외로워지고 고립되는 배경에는 에고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할수록 스스로에게 속게 된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3월은 해당 방송이 업로드될 4주차의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인생의 모든 폭풍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인데요. 어느 마을에 쉽게 흥분하고 화내는 다혈질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청년에게 화가 날 때마다 나무 울타리에 못을 박으라고 했는데요. 청년은 화를 내는 것보다 울타리에 망치로 못을 박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못을 박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자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는 날마다 울타리에 박힌 못을 빼라고 했는데요. 청년이 못을 다 빼자 아버지는 울타리에 뚫려 있는 구멍들을 보라고, 울타리는 이제 이전의 울타리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항상 울타리의 못과 구멍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날씨가 등장하는데요. 날씨는 살아가는 방식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스토아학파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 흉, 화, 복은 내 앞에 놓인 하나의 도전이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여파에 휩쓸리지 않으며 자기 향상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4월은 4주차에 해당하는 불행한 생각이 불행한 인생을 낳는다를 골라봤습니다. 부정적 사고를 씻어내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이끄는 표현을 사고위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뿐이기에 어떤 생각을 할지,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갈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린 일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할수록 우리의 정신은 이런 생각에 물들면서 비슷한 습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이 같은 정신의 위력 속에 지각과 사고가 형성되고 완성됩니다. 결국 경험하는 일마다 점점 부정적 색채로 물들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연함과 평정심입니다. 그래야 바깥 사물에 대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영혼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이 우리의 신조가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도 4주차에 해당하는 내일이 없다고 여기면 오늘에 충실할 수 있다를 골라봤는데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 뒤 도대체 나에게 남은 게 뭐가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썩 만족스럽지 않을 텐데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이 말은 하루하루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일을 하거나 잠시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 물질에 얽매인 삶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데요. 스토아학자에게 거리를 둔다는 뜻은 사물에 대한 시각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매 순간순간은 삶에서 오직 한 번뿐이기에 삶을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마주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 당장 마주하고 있는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어제나 내일이 아닌 현재에 머물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6월은 3주차에 해당하는 삶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를 골라봤습니다. 책에 따르면 충분한 내면의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는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도 수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삶이 희망곡 콘서트와 같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데 원하는 모든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현실이야말로 위험천만한데요. 성취에 대한 의지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뭔가를 진정으로 원하고 이를 위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노력하려는 내면의 힘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물건이든 휴대폰 앱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편하게 배달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 사이를 이어주는 행위의 시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A에서 B로 갈 때 중간 경로를 모른 채 이동한다면 A와 B 사이에 놓여 있는 중요한 깨달음을 줄지도 모를 소중한 경험을 놓치게 되는 건데요. 진정한 깨달음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은 5주차에 해당하는 행복은 의외로 단순하다를 골라봤는데요. 전하는 말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경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피오스 클라우디우스 카에루스가 처음으로 행복의 주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삶의 행복은 규율, 인내, 덕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사고와 행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는 행복은 재산이나 황금 안에 들어있지 않으며 행복감은 영혼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행복만큼이나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 또 자유인데요.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앞뒤 가리지 않는 태도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누군가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구속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되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개개인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주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 이 둘을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의지력, 의욕을 하나로 이어주는 끈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8월은 2주차에 해당하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에 성공할 수 있다를 골라봤습니다. 현대사회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요. 한치의 어긋남 없이 몸에 딱 맞춘 듯한 옷차림, 가구들의 색상이 정확히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 언제 어디서나 기술적 완벽함을 선사하는 과학기술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쓸모없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 모난데 없이 매끈한 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창조적 생명력 또한 지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불완전한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고 감각을 일깨운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원칙 중 하나는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인데요.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것에 기반한 삶은 사물을 판단할 때 완전함과 불완전함, 미와 추 같은 세속적인 기준을 내세우지 않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물을 대할 때는 통상적인 의견이나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닌 그 자체의 모습을 받아들이도록 사물의 본성과 성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둘러싼 정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9월도 2주차에 해당하는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는 동시에 유연하게 머물러라를 골라봤는데요. 진정한 힘은 강인한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스토아 원칙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유연하게 작용하는 의지를 말하는데요. 뿌리가 굳건한 나무의 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릴 망정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무의 뿌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준 운명을, 가지는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길을 상징하는데요. 모든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기 때문에 순간순간에는 달리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길은 목표를 향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행동한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조건과 상황이 변하면서 그에 맞게끔 대처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유연하게 사고하면 의지를 발휘할 때도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유연한 태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뜻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월은 4주차에 해당하는 습관은 다른 무엇보다 힘이 세다로 골라봤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벗어나야 할 부정적 습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굳어진 습관은 우리를 게으르고 경직된 생각 속에 가둡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습관에 에워싸인 채 삶의 그 어떤 신선한 자극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삶이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삶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익숙해진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의 힘도 강력하지만 좋은 습관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한데요. 내면의 힘을 발휘한다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키케로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좁은 울타리에 가두는 나쁜 습관과 전진하도록 돕는 좋은 습관. 어떤 것을 제2의 천성으로 가지느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월은 2주차에 해당하는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자신부터 변화하라를 골라봤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개 중에는 세상을 더 좋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는 점점 약해지고 지구상의 분쟁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라고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살기 좋고 아름답게 바꾸려는 소망과 사람들이 그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사이에 큰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먼저 자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면서 정작 자신은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할 생각이 없는 경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입니다. 12월은 5주차에 해당하는 매 순간을 내게 중요한 의미와 목적으로 채워나가자로 골라봤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길고 우리가 이용하고자만 한다면 여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요. 시간을 내서 진정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면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들을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고 새해에 개선하고자 하는 점과 저물어가는 올 한 해에 이룬 성취들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특히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감사는 에토스, 즉 스토아주의자 품성 또는 평생에 걸친 인격 도야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에 감사함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 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1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스토아 학파의 격언을 읽고 나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네,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 위시에 수록된 안유진의 소원을 빌어인데요. 오늘 애니메이션 OST로 선곡하신다고 하셔서 일부러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수빈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안유진의 소원을 빌어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드리엥 파를랑주 작가님의 그림책 누가 사자의 방으로 들어왔지인데요. 어느 저녁 사자가 방을 비운 사이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사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구석에서 잠을 자던 생쥐는 소년이 들어오는 소리에 사자가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는데요. 조금 뒤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고 소년은 사자가 돌아온 줄 알고 재빨리 침대 아래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온 건 사자가 아니었는데요. 바로 또 다른 소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년은 침대 아래 숨어 있느라 사자가 돌아온 줄 모르고 몹시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소년이 들어온 뒤 얼마 안 있어서 또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는데요. 두 번째 소년은 사자가 돌아온 줄 알고 재빨리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방에 들어온 건 소녀였는데요. 이후로도 방에 들어온 각기 다른 존재들은 자신 다음으로 들어오는 존재를 사자라고 생각하고 모두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자가 방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는 방에 있는 모두를 괴롭혔을까요? 그리고 사자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과연 없을까요? 두려움이란 어쩌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피하기보다는 마주쳐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으로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 코요테의 우리의 꿈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